협자에 나오는 귀인이라는 것은 오, 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았어? 자, 이 정도의 귀인이 협자의 귀인이에요. 자, 근데 불협자의 귀인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귀하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나한테 헌신해주고 나한테 정성과 성실로서 해주면 불협에서 말하는 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과 불협의 차이가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정성과 실질의 사람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면 되게 진지하고 실질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든 되게 열심히 해요. 이런 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협자에서 귀한 사람과 불협자에서 귀한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협자에서 말하는 귀한 사람은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오 하는 정도의 사람을 협자에서는 귀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불협자에서 나오는 귀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런 것도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기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우리 가족이 볼 시간이 별로 없어. 아이 봐주실 분을 이제 뽑아서 월급을 드렸는데 이분이 되게 일을 열심히 해주세요. 와, 저분은 되게 열심히 일해주셔. 너무 좋아. 자, 이분도 귀인이에요. 또는 내가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상경을 했어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너무 돈도 잘 안 벌리고 너무 일이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막 힘들어. 어느 날 이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나갔다가 마음에 썩 들진 않는데 그냥 어떤 괜찮은 분을 만났어요. 남들이 봤을 때 와 괜찮아 하는 수준 아니지만 어떤 그분이 나한테 호감이 있대. 한번 사귀어보자 했는데 이 외로운 시절을 함께 해주는 그게 너무 고맙고 실제로 너무 나한테 잘 해주는 거죠. 막 풍성하진 않아도 힘든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자, 이것이 불협자에 나오는 이제 귀인이에요. 협자에 나오는 귀인이라는 것은 오, 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았어? 자, 이 정도의 귀인이 협자의 귀인이에요. 자, 근데 불협자의 귀인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귀하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나한테 헌신해주고 나한테 정성과 성실로서 해주면 불협에서 말하는 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과 불협의 차이가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불협자 글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군가의 세력을 등에 업고 또는 인맥의 힘을 얻고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다만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되실 거는 뭐냐면 파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파, 뭐 파벌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남한테 이렇게 좀 안 좋게 꼬질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해요. 이 본문의 단점이에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대운이나 연운에서 이 본문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 나는 연인을 만나거나 또는 내가 뭔가 일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겠구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특징이에요. 자, 세운으로 가볼게요. 연월일 운에서 보는 거죠. 재직자라면 안에서 임명됨을 본다. 학습자라면 이름을 이루나 지방과 고을의 가운데에서 나가지는 못한다. 멀리 나가지는 못한다. 있는 곳에서 합격한다 이거죠. 대운이나 연운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원래 준비하는 이곳의 바깥 좀 다른 지방이나 더 멀리 다른 데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이 지방 안에서 하시면 이름을 이룬다는 건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귀함을 얻어 의지하고 붙어서 경영과 계책이 뜻에 합한다. 자, 여자나 여자와 같은 운명이면 어진 배우자의 짝지음을 얻는다. 멋지네요. 자, 이것은 남자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이런 말들이나 결혼을 통해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은 대부분 여자를 지칭해서 많이 나오고 내조의 도움을 받고 내조를 받아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거는 남자 위주의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결혼인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이거는 남녀를 다 공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문을 볼게요. 자기 몸에 잘못과 실수가 없으니 가택도 또한 안녕하다. 얻는 것이 오직 중용과 발음이니 편안함이 분명하고 저절로 길하고 형통하다. 험함을 만나나 바야흐로 복을 이루고 흉함을 맞이하나 다 가히 나아간다.
아름다운 보배는 어진 장인이 다듬어야 해서 보배를 얻었는데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다. 늙은 조개는 구슬을 낳고 돌 가운데는 옥구슬을 품었다. 자, 이 늙었다는 말이 하락에서 등장을 하면 실제로 나이 든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배우자는 늙었고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본문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실제로 나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아이가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실제로 연하를 만나거나 젊은 사람을 만나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직원을 뽑고 싶어. 그해 연운의 본문을 봤더니 거기에 아이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나는 올해 뽑을 그 직원이 나이가 좀 어리거나 또 나보다는 어리겠구나. 자, 이것은 하락의 수가 딱 정확하게 보여줘. 그래서 신기할이 많지 잘 맞아요. 이게 연상인지 연한지가. 그러니까 이게 늙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조숙하다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자, 말씀드린 하락의 수는 창의 끝과 같은 그런 정말 정확함이 있어요. 그래서 늙었다 그러면 그는 늙은 거예요, 그냥. 돌 가운데는 옥구슬을 품었다.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거죠. 바람은 고요하고 물결은 평평하며 구름 가운데 사람과 사슴이다. 구름은 문맥이 좋을 때는 벼슬길이에요. 문맥이 나쁠 때는 방해하는 거죠. 자, 지금 문맥이 좋아요. 바람이 있는데 고요하고 물결이 있는데 평평하죠. 자, 구름은 벼슬길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과 사슴이 있어. 사람, 돕는 사람, 배우자, 연인, 인맥, 나를 끌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 사슴 뭐요? 벼슬길이에요. 그것도 지위를 얻는다. 자,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이유는 역시 이제 길괴의 중심효답게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